정우현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사명이, 회사 이름이 지난주까지 아톰믹스 컨설팅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아톰믹스 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좀 더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서 기존의 회사 멤버나 이름은 동일하고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SMPC를 활용한 분산 키관리 거래소 합세지 모델 이런 얘기인데, 현재 한국 거래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뭘까에 대한 하나의 논의 소재거리를 제시해본다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글, 어느 사이트에서 나오는 글일까요? 금융 사기 방지 안내, 아차하면 범죄 글,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 전달책. 어느 사이트 홈페이지 가면 이거 먼저 뜹니다. 대출을 권유하는 형태의 명의도용 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고팍스 홈페이지고요. 피싱 피해이 나무 앞에 거래된 주의, 거래된 공공기관 사칭하는 피싱 사기 조심하세요. 이거는 호인원 비슷한 내용이죠. 비슷한 단어고, 이거는 어디냐면 지적 아니 어디인가요? 여기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들 홈페이지 가면 요즘 다 이런 안내문들이 다 먼저 뜨고요. 이 안내문만 뜨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거래소들이 워낙 입금 금지당한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종 풀렸다가 또 잠겼다가 하는데, 최근에 심지어는 거래소 하나가 한동안 출입금이 안 되더니 결국은 거래소 문 닫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이 거래소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이 이런 홈페이지에 자기네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팔아도 모자라는 판에 이런 메시지를 메인에 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문제들과 관련한 거래소들의 고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어떤 배경을 보면 한국에서 2017년 말에 엄청난 암호화폐 가격 폭등이 있었잖아요. 붐이나 특히나 한국 가격이 해외 거래 가격에 비해서 심지어 50%까지 김치프레미엄이라고 하는 가격 차이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과도한 관심을 끌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소위 누구누구의 난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대응책이 나왔죠. 그래서 심지어는 거래소 자체를 불법화하겠다, 다 문 닫겠다 라고까지 하다가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나오는 게 가상통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18년 1월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한번 개정이 있었고 6월 달에 좀 더 강화를 했죠. 실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더라. 좀 더 강화한 게 6월에 만들었고, 그때 이제 7월 10일부터 2018년 7월 10일부터 1년간 개정안을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7월 10일 날까지 1년이 되는 거죠. 1년 동안 이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도입을 했는데, 올해 5월 3일 금융위가
이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굉장히 좀 미약해요. 정확한 법의 근거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이쪽에 그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은행이 반드시 이걸 따라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만일에 안 따랐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근거가 굉장히 불명확한데,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를 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밝힌 상태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목적은 형식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설명들 보면 대부분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자금의 유통, 자금 세탁 이걸 방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한국의 암호화폐의 폭등한 시장에 대한 견제책,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명 가상 계좌가 거의 사실상 실명 계좌가 발급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가상 계좌가 발급이 허용된 거래소가 4군데였는데 이 4군데 외에는 아예 가상 계좌, 신규 가상 계좌를 받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기존의 가상 계좌를 운영하고 있던 거래소 4곳도 기존 고객은 가상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줬지만 신규 고객한테는 입금을 막은, 사실상 신규 고객은 차단시켜버린 상태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거래소들이 분위기가 다운됐고 후기의 목적을 어떻게 보면 달성한 것이지만 그게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가상 계좌가 발급 중지가 되고 나니까 거꾸로 이제 벌칙 계좌라는 걸 쓰기 시작했는데, 중소 많은 거래소들이 이 벌칙 계좌는 그냥 법인 계좌에 개인 실명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벌칙 그 법인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가지고 거래소에서 일일이 그걸 수기로 확인을 해서 그 사용자의 그 DB 계정으로 입금을 처리해주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투명성도 약하고 악용될 여지도 더 많은, 오히려 후퇴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실명 가상 계좌를 쓰자고 했는데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그걸 안 쓰면 문제를 삼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거는 다 막아버리고 벌칙 계좌만 더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거래소가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 조항들, 아까 AML 후에서 발표했지만 KYC나 AML 관련된 의무 조항들을 많이 넣었는데 은행하고 거래소 간에 이게 누구 책임인지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이 입금을 받아가지고 실명 계좌로 은행이 입금을 받아서 그거를 거래소한테, 그것도 실명 다시 가상 계좌로 넘겨줬는데 은행에서 맨 처음에 실금 받은 그 거래 내용을 다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고 KYC하고 AML 다 하는데 그걸 우리를 받은 것 뿐인데 우리 보고 문제라고 그러면 그건 적반하장 아니냐, 거래소 입장에서는.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가상 계좌를 오픈해줬는데 그거조차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피싱 이런 문제들이 펑펑 터지는 거는 그냥 거래소 니네가 관리를 부실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냐. 여전히 거래소와 은행 간에 더 강화된 규제들 조치들이 있었지만 별반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내가 나온 게 7월 10일 날 아까 가이드라인이 이제 만료가 되니까 그거를 법제화하기 위한 근거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특검법이죠.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검법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위한 법은 아니었고요. 네, 이 여러 가지 다른 금융정보 거래에 있어서의 그 보고 의무에 관한 건데 이 내용에 암호화폐, 암호자산이죠. 이번 암호화폐, 암호자산을 포함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2018년
민주당 재은경 의원이 개정안을 했고 2019년에 FATF 아까 또 나왔을 텐데 거기 기준에 맞춰서 다시 개정안이 3월에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이제 그 야당의